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은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나종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나종일 교수님께서는 15대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장, 안기부, 국정원 1, 2차장,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주영 주1대사, 그리고 우석대 총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나종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구나. 오케이. 네, 저 방금 소개받는 나종일입니다. 저기 80분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토의 주제도 아주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가능하면 사회에 긴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김성곤 이사장님, 뭐 특별한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어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듀류 의원께서는 아마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것 같은데 그분 역시 워싱턴주 한인 교포 출신 의원으로 지금 여기 나와서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명성이 많이 있으셔서 또 특히 교포로서 미국 교포로서 정계에도 진출을 하신 오늘 회의의 발제자로서는 아주 적격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외에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한경구 유네스코 사무총장님, 학계에서나 국제적인 활동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주진호 교수님도 역사학자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시고 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제 책을 출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정길 소장님도 물론 모두 잘 아시는 분들이어서 특별히 소개를 안 하고, 중요한 건 시간 배정인데 80분에 발제자 두 분이 15분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씩 쓰시고 토론에 40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보면은 토론을 한 다음에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드리고 그래야 하니까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40분 시간이 토론자들에게 주어졌지만 토론하실 분들이 가능하면은 10분씩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쓰고 10분이 남는 시간을 발표자들이 응답을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별로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발표자, 토론자 모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성곤 이사장님부터 발표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 좀 나갔죠. 네, 방금 소개받은 재동포 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민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6월 현재 1억 8천만 명의 확진자와 400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히 역대급 전염병입니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더 독한 악성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모릅니다. 벌써 인도발 델타 변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인류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든 나라든 삶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를 필자는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전환, 즉 개벽이란 근대 한국 사상의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에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물질 소유의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큰 행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물질주의적 삶의 패턴이 오히려 인류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원시 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구상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은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성장, 부의 공정한 배분,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등이 그 주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영국의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역사상 20여 개의 문명이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지역 단위의 문명은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이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지구촌 문명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 지구촌 문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신 문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새로운 정신 문명의 후보지로 동북아시아를 주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아시아는 19세기부터 20세기 동서양의 문명이 가장 극심하게 충돌했던 지점입니다. 대체로 새로운 문명은 서로 다른 문명이 교차하고 충돌되는 곳에서 태어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민족이 바로 코리안들입니다. 그래서 손병자의 아파본 사람이 치료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필자는 코리안들이 앞으로 새로운 인류 문명과 세계의 평화를 창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때 종교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과 동양의 종교가 조우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근대 한민족 사상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벽 사상입니다. 여기서 개벽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지금 인류는 과거 어두운 선천의 시대 다크 에이지에서 더 밝은 후천 브라이트 에이지 시대로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강의 침략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보낸 19, 20세기의 이들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이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인간이 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천세계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즉 인간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서로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반면 후천세계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되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문명으로서 모든 인간이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세상입니다. 둘째, 선천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차별하는 상극의 문명인데 반해 후천세계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돕는 상생의 문명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의 세계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며 노예처럼 살아왔지만 후천의 세계에서는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세계입니다. 세 번째, 선천세계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인간 위주의 세계였으나 후천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서로를 살리는 생태적인 문명입니다.
넷째, 선천세계는 종교와 종교, 이념과 이념이 서로를 배척하고 전쟁을 치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후천세계는 다양한 종교와 정치적 이념들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와 이념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야말로 유니티와 다이버시티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입니다. 끝으로 선천세계가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투쟁의 문명이라면 후천세계는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평화의 문명입니다. 즉 인류의 정신적 성장으로 과거 공자와 석가, 예수 등 위대한 인류의 성자들의 오래된 가르침들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도덕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후천 세계를 맞아 저는 이제 우리 인류가 국가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인으로 태어날 것을 제안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대부분 어떤 나라 혹은 민족의 일원이 됩니다. 즉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등. 그러나 이들은 서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때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계인이 지금 지구를 공격하여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힘을 합쳐 이 외계인의 침공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외계인은 다름 아니라 환경 파괴로 인해 출현한 악성 바이러스들입니다. 지구가 망하게 돼 있는데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간의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구인이 되는 것이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의 해답일 것입니다. 이제 선천시대를 맞는 지구인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지금 크고 작은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한반도에서 1000년 이상을 단일 국가를 형성하며 단일한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을 세계는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인구와 면적 면에서 영국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이 코리안들은 현재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있는데 인구 2600만의 노스 코리안, 그리고 인구 5200만의 사우스 코리안,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 800만의 오버시스 코리안, 제외 동포들입니다. 이 8500만의 한민족 공동체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민족 공동체의 분열의 역사를 편의상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산다는 뜻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의 역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민족의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인한 디아스포라이며 두 번째 디아스포라는 미소의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디아스포라입니다. 필자가 한반도 남북 분단을 제2의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은 해외로 흩어져 사는 코리안들은 서로 연락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반해서 남북 간의 코리안들은 만나기는커녕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1 디아스포라와 제2 디아스포라 모두 앞서 말한 선천세계의 부산물들이며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기도 합니다. 즉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서구 열강으로 하여금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은 한국을 첫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것이 코리안들의 제1 디아스포라를 초래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을 피해서, 어떤 이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 갔으며 일제하에서는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로 일본에 건너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또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탄생의 계기를 만들며 결국 20세기의 한민족 제2의 디아스포라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즉 자본주의로 발전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을 초래하면서 공산주의를 탄생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일제 식민지와 한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서 독립운동가들이 좌파와 우파로 분열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한반도에서 물러나면서 한반도는 38선을 중심으로 북은 소련군이, 남은 미군이 점령하여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 세력들도 좌우로 분열되면서 결국 남쪽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 정부가, 그리고 북쪽은 소련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며 남북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1950년에 터진 6.25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세력 간의 국제전이 되면서 3년간의 지루한 전쟁은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며 무승부로 끝납니다. 이것이 제2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필자가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제 한반도 평화도 이 패러다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후천의 패러다임은 원망에서 감사, 미움에서 사랑의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휴전선이요, 북의 핵무기와 남쪽의 미군이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을 분단시킨 근본 원인은 한민족의 마음이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람들의 몰이해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 한일 간, 북미 간의 그 어떤 외교적 혹은 군사적 해결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화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네스코 헌장 서원입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됐듯이 평화를 건설해야 될 첫 번째 장소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천의 세계가 상극의 시대라면 후천의 세계는 상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은 자유를 강조하고 북쪽은 평등을 강조하지만 자유와 평등은 상호 보완적 개념입니다. 결국 남북은 상호 의존적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한민족, 즉 완코리아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가 당장 어렵다면 해외 동포들부터라도 나서서 민족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앞서 인류는 지구인이라는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웃 나라가 적이 아니고 지구를 파괴하는 인간의 욕망과 환경 파괴가 남북이 함께 극복해야 될 공동의 적입니다. 따라서 남북도 지구 살리기 환경운동에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코리아는 고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제 후천 세계의 코리안들은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한국의 산천도 아름답고 K-팝의 청소년들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코리아의 건국 이념입니다. 즉 단군 할아버지가 한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을 세울 때 건국의 이념이 홍익인간이었습니다.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또한 홍익인간은 오늘날 유엔이 주장하는 지구시민과 같은 개념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비롯한 모든 고등 종교의 윤리와 통하는 개념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기대했던 지구촌을 이끌어갈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신 문명은 바로 한국 고대사로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의 정신, 그리고 한국 근세사에 나타난 후천 세계와 같은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즉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며 강자와 약자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다양한 종교와 정치적 이념들이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미움을 사랑으로 돌리는 개벽의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보다 지난 반만년 동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왔던 우리 코리안들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4.3 사건의 아픔을 겪었던 우리 제주도에서부터 이 개벽의 시대 후천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오늘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주 평화 포럼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저 회의 토론 사회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뭐 세계사, 철학, 신학, 한반도, 정치, 경제 뭐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걸작입니다. 뭐 저기 다음에 저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여기 계시는 우리 저 한 사무총장님, 주진호 관장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어서 토론이 어떻게 나올는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그 류 의원 차례죠? 류 의원.
신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한국말도 잘하시네 아직 잊어버리지 아, 않으시고. 예, 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사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 am Cindy Ryu. I'm state representative in the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 주 하원 의원 신디 류입니다. 지금 6선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회복력, 또 여러 가지 그 관광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글로벌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글로벌 시민 의식을 받아들이고 또 평화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앞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환경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아마도 팬데믹이 정말 우리 세상을 다르게 바꾼 해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민의식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경쟁뿐만이 아니라 또 환경 문제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인들과 한국 자체는 코로나19는 K 방역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민의식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정말 경제에 있어서 많은 참여를 해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글로벌 시민의식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온 국가이고요. 그리고 또 환경 보호와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또 워싱턴에서 저는 1999년 이후로 계속 일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주의 주민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2030년까지 토지와 물의 30%를 보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의 이러한 그 영국의 세계 해양 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국이 그 세계 해양 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이 협력은 전 세계의 많은 그 보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산불과 홍수 자연 같은 자연재해, 또 이것들도 워싱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를 또 부흥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부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창면 목사님의 사모로서 그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이시니 보라 아주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유교는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과 해외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러한 행동을 빨리 해야 할까요? 이런 기후에 대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2021년 2월 워싱턴주가 20년 만에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 이후 가장 건조한 3월과 4월을 겪었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요. 굉장히 건조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의 많은 주들이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건조해졌습니다. 41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었죠.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사진은 대형 산불이 난 것인데요. 정말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이러한 마을들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건물의 80%가 전소되었습니다. 우체국, 시청, 소방서까지 다 타버렸습니다. 건물과 구조물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또 감자나 이런 밀, 건초, 양파, 와인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겼던 것이죠. 워싱턴에서는 에이커당 감자 수확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평균 수확량의 2배에 달하는 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를 위한 호프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서만 이만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인 아이다호와 오레곤에서도 미국 전체 그 생산량의 10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와인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84억 달러의 워싱턴주 와인과 관광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산 와인을 워싱턴주 와이너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업계가 산불로 인한 그름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는 것은 수많은 야생동물들과 동물의 서식지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과학적 증거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 3개 중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직을 하고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운동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체나 운동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일부만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워싱턴에 있는 활동단체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페누아라는 것이 있는데요. 태평양 북서부 경제지역입니다. 캐나다의 그 의원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문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만든 그룹입니다. 또 이 조직은 지역 재난 복구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중 보건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 그 원주민과 부족들과 함께 콜롬비아 강의 유역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 콜롬비아 강 유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가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제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출생을 해서 브루나이에 갔고 또 마닐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지금 거주 중입니다. 52년째 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의회 육선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는 조 피츠기분이라는 분인데요. 조도 벌써 6선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입법가로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기후 약속 법안에 대해서 11년째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원에서 이 기후 약속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환경 방위 기금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서는 제가 이 주지사분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지사님께서 법안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해안선 동네에서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업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의 카운티에서는 비버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학자들은 이 비버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피 때문에 그 미대륙에서 비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버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비버의 이런 강점을 이용해서 물을 저장하고 또 지하수를 다시 채우고 댐에서 나오는 물을 식히고 또 많은 생물종들이 의존해서 살아가는 습지를 만드는 행동들을 비버가 할 수 있는데요. 이 온난화되는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비버처럼 우리도 자기의 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비버가 나뭇가지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천천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디 의원 발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회자로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것은 두 분이 아주 좋은 그 짝이었어요. 커플. You made a wonderful couple. 우리 김성건 이사장님은 거대 담론이었어요. 세계사 고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 얘기를 하고 뭐 신학, 철학, 종교. 그래서 잠깐 이 양반이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드시려나 하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잘 저걸 하시고 우리 신디 의원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을 하셔가지고 두 분이 아주 그 좋은 쌍벽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 신디 의원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전의 모델 같은 게 있었어요.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쫓아가면 되겠다. 뭐 영국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쫓아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보면 신디 의원이 지적하신 거를 보면 우리 모델은 없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한다 하고 이른바 그 선진국들이 하는 거를 지켜보기만 하고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지금 지적하신 그 워싱턴주 같은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이 무슨 일을 어떤 그 스스로 발전의 모델,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모델들을 생각해 인류를 위한 그 발전의 미래 모델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신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토론이 우리 사무총장 한경구 사무총장님부터 시작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가차없이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시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총장님 예. 부탁합니다. 첫 토론이라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토론하시는 이제 유정길 선생님, 주진호 선생님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마지막 토론이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앞에서 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진호 교수님은 뭐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주 교수님 아버님하고도 친하셨고, 저도 학생 때 이 주종환 교수님 책을 열심히 읽었던 처지라서 굉장히 그 같이 토론을 하게 된 걸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온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문화인류학자로서 또 유네스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쁩니다. 유네스코는 뭐 앞에 발제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구인데, 이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고 이제 국민 국가들이 모여서 국민 국가를 넘어보겠다고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어느 자리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발표, 이사장님께서 한국 민속 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개벽, 또 후천, 이런 시각에서 세계사를 성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를 느낀 것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 각종 자원이 부족하고 뭐 환경이 오염돼 있고 이 기후 변화가 닥쳐오고 있고 갈등에 뭐 감염병 창궐에 굉장히 이제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 이사장님께서는 이것을 후천이 열리는 시기로 이제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이제 그 발제문에서 홍익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그런 걸 보면 한국의 교육 이념이 이미 글로벌 시티즌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유네스코로서 이제 매우 기쁜 일이고, 또 선병자의, 그러니까 이제 이의 속담을 인용을 해서 우리 한민족이 너무나 그 역사적으로 끔찍한 경험도 많이 했고 고통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거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공감 간다고만 그러면은 또 토론자로서 역할을 잘 못했다고 그러실까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질문을 여러 개 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하나로 이제 그 전적으로 이 제시하신 비전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이사장님께서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쭉 하셨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비전은 제시를 하셨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실현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논의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뭘 할 건지, 무엇부터 할 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상당히 저희는 이 글로벌한 시각 또는 보편적인 가치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념도 그렇고 단군 신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민족 기원 설화 같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화라서 더욱 그러한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신대류 의원께서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자는 아이다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단위 면적당 생산은 워싱턴주가 최고다. 제가 저희 동생이 시애틀에서 공부를 해서 워싱턴주로 여러 번 갔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이 굉장히 재미있는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특히 이제 기후 변화하고 관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기후 변화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이번에 기후 변화와 우리 생활을 주제로 지금 굉장히 새로운 책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제 기후 변화라는 그 글로벌한 현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잘 피부로 와서 닿질 않습니다. 뭐 유네스코 얘기가 대충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고 그런데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서든 만회를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그 현실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셔서 기후 변화가 실제로 워싱턴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야생동물,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보호하는 거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운동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사람 목숨이 중요하고 사람 생활이 중요하지 이게 환경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접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버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한국은 수달이 굉장히 중요한 그 환경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워싱턴주의 주 의원이시지만 또 동시에 재미한인 정치 지도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하고 제주도와 워싱턴주가 협력을 할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슈들을 재미한인 커뮤니티에서 뭐 이제 우리가 아주 넓게 보면 재한인들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일단 재미한인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이제 그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미한인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재미한인들 가운데는 차별을 받으면서도 자신들도 또 다른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경우도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옆에 계신 주진호 교수님께 또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미한인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살고 싶으시고 미국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한국 정부나 또는 동포재단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제가 유학 시절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가방끈이 이제 제일 긴 분들인데 최고 학력의 소지자들이고 상당수는 뭐 고등고시 합격한 엘리트들도 계셨는데 뭐 이 트렁크 하나 가득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다가 경찰에 걸려서 망신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조개를 또 가득 담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이 너무나 그동안 척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런 반응을 보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한인 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논평하고 또 좋은 질문까지도 제기를 해주셔서 이따가 그 발표자 두 분이 좀 답을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그 주진호 교수님이신데 예, 주 교수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주 그 중견 역사학자이신데 또 특히 시대적인 감각도 아주 좋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방탄소년단이 그게 훌륭하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거가 뭐가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걸 좀 감상을 하려고 애를 써도 제 능력으로는 감상을 못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주 교수님은 저기 물론 저보다 나이가 뭐 젊으시지만 그래도 뭐 신세대는 아닌데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아주 즐기신대요. 그래서 참 그 감각하고 능력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논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주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얼마 전까지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오늘 그 이사장님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사장님께서 정치인 출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종교 철학자셨구나 이런 느낌의 그런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선 사실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뭐 종교학적인 접근이랄까 아니면 신화적인 접근과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죠. 결국 역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역사를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제 전망해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후천 개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서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쭉 있어 왔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하는 것은 거의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났다고도 얘기할 수.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갈망이죠. 근데 과연 그 유토피아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후천 개벽을 경험한 적은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가치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어떤 역사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 안에는 사실은 그것의 이제 중심이 이제 한반도에 있고 이런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족 중심적인 그런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재해동포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다종교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우리 국내에서의 공감대를 얻는 것부터가 우선 전 중요할 것 같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그것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그 유토피아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돼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뭐 지구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셨고,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국적별로 이동이 불가능하게끔 만들고 입국도 허가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백신을 맞아도 국내에 들어와도 2주 동안 격리를 하게끔 조치를 한다든가, 말하자면 철저하게 민족보다는 국가 중심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향했던 이 글로벌 사회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상을 지향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지금 앞으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재동포 재단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해외에서의 그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참여도 해봤고, 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지역의 강의를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재동포 교육문화센터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장 역할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느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공급자 마인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재동포 청소년들에게 또는 재동포 사회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들의 요구,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과 좀 더 가까운. 제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저는 모든 공부를 마쳤는데 미국에 가서 1년간 비지팅 스칼라 한 다음에 텍사스 주립대학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1년간 영어로 강의를 했어요. 한국사 강의를. 그때 제 수업에 들어왔던 그 많은 2세 학생들이 자기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한국에 대한 문화와 가치랑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자신이 한국을 떠날 때 갖고 있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자기가 떠났던 1950년대, 1960년대 한국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하나의 그 한국에 대한 정보고, 그런 가치를 자기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세대 갈등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집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참 고맙다고 저한테 뭐 초대도 여러 번 뭐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은 우리가 뭘 주겠다라고 하는 데서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재동포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 재단 차원에서 한글학교 지원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글이라 또는 뭐 한국어, 언어의 문제는 사실 이제 민족을 하나에 이루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어떤 공통성 중에 하나이죠. 언어의 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혈연이라는 게 하나 있겠고,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민족 의식의 공통성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민족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미 재동포라는 것은 지역의 공통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언어를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중에 언어의 공통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로지 혈연과 이제 민족 의식이 남는데, 민족 의식이라는 걸 뭘 통해서 형성하게 될까? 그 사실은 뭐 한국사 교육을 통해서 같은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공유됐을 때 이게 무슨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언어 교육에서만 이제 국한하지 말고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요한 부분과 함께 그 역사에 대한 그런 교육, 그것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그 일방적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즈베키스탄 가서 그대로 해갖고는 이게 도저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그 신디 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결국은 앞으로 재동포 사회가 재동포 문제만을 한민족 공동체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미국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발언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한민족 공동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이따가 기회가 되시면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교수님 아주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 교수님 토론 듣다가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서 잠깐만 제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 해방 이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 아닌가 모르겠어요. 토인비가 1943년에 전쟁 후의 문제를 다루면서 영국 외무성의 그 리서치 디파트먼트에 위원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전후 문제 처리의 문서 맨 마지막에 한반도 문제가 있는데 잠깐 나와요. 거기에서 한반도는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한국은 통일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바로 독립을 시켜주면 안 된다. 이유를 두 개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대 국민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그 두 번째는 외국에 나와 있는 한국 교포 집단을 보면 항상 파벌을 만들고 싸운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바로 독립을 시켜주면 보나마나 나라를 분단하고 전쟁까지도 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근데 평소에 토인비를 안 좋아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이름이지만은 토인비 책을 읽으면서는 늘 이런 엉터리 역사학자가 어디 있나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책을 두꺼운 책을 쓰나 그러고 했는데 그 문서를 보고는 상당히 분개를 했어요. 역시 못된 역사학자가 이런 못된 글을 쓰는구나 그러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라를 분단하고 전쟁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학생으로도 또 교직자로 교수로도 외교관으로도 해외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를 한국 공동체를 많이 접해봤는데 반드시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본국의 분열을 그대로 재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많고 심지어는 교회도 반드시 분열을 하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썼어요. 미국에 교수하는 동안에 한국 교회 사례를 많이 한 250개를 모아가지고 왜 한국 교회는 맨날 싸우나? 근데 그 능력은 굉장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보는데 금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를 사요. 사는데 그 교회를 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워요. 그때부터는 분열을 해가지고 꼭 싸워요. 근데 싸울 때도 꼭 하느님을 죽여드려요. 하느님이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그러고 어제 저녁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고 분열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느님 믿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분열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느님 뜻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분열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많아지지 않겠냐고. 미국에 한국 교회가 가득 찰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아직도 그렇게 꼭 무슨 근거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꼭 분열하고 싸우는 거는 항상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면 현실적인 문제고 이거는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사명, 후천 세계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포 사회에서 뭔가 교포 사회를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이민간 사회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효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교포 그 조직에 제가 제 개인 돈을 기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기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효도상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효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민 첫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애는 좋은 학교 보내요. 그러면은 그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 그 1세대하고 좋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영어도 아주 현지인들처럼 잘하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2세대하고 사이에 간격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이 효도는 아주 잘하는 걸로 알려져서 그걸 했는데 제가 현지에 있는 동안에 한두 차례 그 돈을 가지고 저걸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쓰는 만큼 니네들이 모아서 다시 보충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돈이 고갈이 안 되도록. 그랬는데 한 두 차례는 하고 제가 떠난 다음에는 안 해버렸대요. 그걸 안 하다가 그 돈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없앴냐 그랬더니 회장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다 하는 말썽이 나가지고 소송 비용으로 썼대요. 돈을 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대사님 주신 돈은 저희들이 모아서 다시 보충해 놓겠습니다. 한 지가 지금 17년이 됐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시행해 봤어요. 시행해 봤는데 그 나라는 효도상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두 배 산을 더 냈는데 뭐냐 하면 교포 중에서 문화 활동을 잘하는 사람한테도 상을 주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는 상도 주고 그런 거 잘해요. 근데 그 두 상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없어지고 효도상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교포 이제 그 아주 굉장히 높은 거대 담론 말씀도 하시고 그러지만 실제로 동포 사회에서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유정길 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역시 아주 훌륭한 환경 문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유정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환경 관련된 운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평화운동, 남북 문제 관련된 평화운동, 그 다음에 해외 개발구호 관련 활동도 한 4, 5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키워드가 포스트 코로나 세계 시민 한민족 공동체라서 거기에 좀 적절한 몇몇 가지 얘기들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큰 팬데믹으로 이제 선언하고 난 뒤에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에서 굉장히 커다란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고 있는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시 초에 엄청나게 많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BCAD란 말을 갖다가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할 정도로 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다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New Normal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어떤 질서,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어쩌면 상당부분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당위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환경 쪽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후에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라고 하는 더욱더 거대한 위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일종의 예방 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재앙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후변화라는 것들을 앞두고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좋은 메신저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 과거엔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가 성장지향적인 사회였었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물질적인 성장이 그다음에 GNP, GDP로 평가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어떤 그 발전, 진보, 성장 이런 모든 개념들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일반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사실 잘못된 전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구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자원은 무한하다는 전제 위에서 세워진 잘못된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환경 문제의 메시지고, 그 환경 문제를 갖다가 일정하게 새롭게 그 일종의 전령 같은 역할을 해온 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앞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앞으로 7년, 7.5년, 약 한 7년 내지 8년 안에 1.5도의 상승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테이블 위에서 어떤 물컵을 갖다가 테이블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조금씩 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릇이 깨져가지고 물이 엎어지잖아요. 곧 그 시점이 1.5도입니다. 그러니까 1.5도까지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식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기후변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성장 사회가 아니라 성숙의 사회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협력적 관계, 결국 그 고도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 사회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될 텐데, 이럴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협력과 협동과 상호 부조와 그다음에 공생의 삶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저기 지금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또 공유사회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운동들은 물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사람적 관계를 갖다 고도화시키는 걸 통해서 성숙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입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이 팬데믹이 주고 있는 우리한테 일종의 기후 변화를 앞두고서 전령사처럼 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삶에서 일종의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저 오늘 김성원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모든 과거의 진보를 얘기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문명적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적 전환의 내용이 개벽이잖아요, 사실은요. 한국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개벽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전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큰 과제에 놓여 있다. 이제 그동안은 과거는 이제 한 민족 국가 단위, 국민 국가 단위가 뭐 성장과 진보에 척도했다고 한다면, 지금 환경 문제를 앞두고서는 이제는 글로벌한 문제, 지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왔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단위 문제하고 국한됐던 것들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북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 남북 문제가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적 잔재가 그나마 남아있던 곳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과거 탈식민적 과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우리 앞에 10년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이 남북 문제라고 하는 이런 평화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향후 10년 안에 결판이 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북 평화 문제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은 그 남북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통일과 평화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북 문제에 대한 인식보다는 그냥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향후 어쨌든 10년 안에 우리에게 닥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할까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근대 과제와 탈식민지 과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비전 같은 경우도 하나 남한과 북한이 통합돼가지고 거대한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강성대국, 대박통일, 이 대박통일이라는 거야말로 가장 전근대적인 저는 그런 인식의 통일이지 않습니까? 성장사회의 인식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바로 대박통일인데, 성숙의 사회를 반대한 통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뭐냐면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통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인데, 전 이 과정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0만의 무수한 많은 우리 동포들의 역량과 에너지가 통일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통일 이전에도 필요하죠. 어쩌면 G2 국가에 있는 미국과 중국에 250만씩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G2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한민족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고, 저 이후에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이 녹색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에 저는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 저는 무수한 많은 어떤 전 세계적인 동포들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과정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녹색 한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것 자체가 거대한 어떤 문명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쩌면 한반도가 마지막 남아있는 전 세계적인 모순이 집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문명적 전환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이 후천 세계와 이 개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무수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함께 그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좀 힘을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역시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간은 역시 좀 촉박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럼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은 끝으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그 토론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십니까?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하신 우리 김 이사장님하고 신디 이제까지 토론에 나온 문제에 관해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이사장님. 네, 뭐 세 분 발표한 것, 또 우리 나종일 교수님께서 코멘트한 것까지 합해서 뭉뚱그려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경구 사무총장님께서 이 개벽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뭐 물질 문명이든 정신 문명이든 다 서양께 좋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또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 한국 민족사의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한국의 정신이 있어요. 저는 이걸 뭐 종교라는 표현보다는 정신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조금 한자말로 표현하면 원흉회통,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그런 특유의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BTS가 세계적으로 뜨는 것도 바로 이런 원흉회통의 우리의 한국 문화의 특수성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 토속 종교하고 충돌하면서 이차돈이라는 분이 순교를 했죠. 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뭐 우리 김대원 신부를 비롯한 여러 순교자들이 그 유교의 탄압을 받으면서 또 충돌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전통 사상과 새로운 외래 사상들이 조화하기 시작을 했고, 또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가 여러 파로 중국에서는 갈라졌지만 한국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통불교적인 그런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도 상당히 배타적인, 아까 뭐 이제 우리 교회 분열 얘기를 하셨는데,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또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전통의 한월 사상에 기반해서 또 기독교도 새로운 사상 운동을 일으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한민족의 이 정신사 속에는 서로 다른 것을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도 우리 한반도를 갈라놓고 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우리가 세게 붙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런 정치적 이념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더 조화롭고 더 큰 사상으로 이거를 해통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아까 우리 나종일 교수님께서 왜 우리 한국 동포들은 나가면 만날 싸우냐, 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명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하나의 단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수억으로 막 분열하거든요. 이게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전체가 조화를 하듯이 짧게 보면 분열의 과정이지만 길게 보면 더 큰 통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얘기하셨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의 선을 이룬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분열도 그렇고 전 세계 민족 간, 종교 간, 정치 간의 분열도 결국은 협력하여 하나의 선을 이룰 날이 있고 이것이 개벽의 사상이고 이거를 저는 한민족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우리 주진우 교수님 얘기한 것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국가 간의 칸막이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을 하려면은 코로나가 일본인 한국 사람 가릅니까? 백신을 맞춰도 다 맞춰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어느 특정 국민들만 맞추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그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느끼게 한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신디리오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신디, 여기 네, 예, 한국말로 예. 답해드릴게요. 제가 예, 서툴더라도 예. 이해만 좀 답변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인들은 벌써 innovative, 그 혁신적인 그 마인드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K-pop, K-food, K-culture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그리고 한글 학교 해주시는 게 너무 적당한 좋은 방법인 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한인들만 아니라 미국에는 특히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벌써 3, 4대 됐는데도 에이지언 헤이트라고 요새 그게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한인도 1세, 2세, 3세 정도이니까 우리는 외국인으로 취급은 당하지만 그래도 K-팝으로 저희를 인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재단에서 차세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1세 분들은 아무래도 사시는 곳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아시지만은 차세대에 대해서 본인 자손만이 아니라 남의 자손도 이해를 잘 해주시고 현실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politics 아니면은 non-profit 이런 데에 직접 많이 나서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해결책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사모만이 아니라 제가 디큰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조직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다 뚜껑을 열어보면 다들 분쟁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당신 도와줘서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우선 그렇습니다 하고 고맙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협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다 많이 한인들이 시작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오르가나이즈를 많이 교회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제일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계속 스타트업으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언젠가는 큰 회사한테 구글이든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으는 게 비싼 값 받고 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인수를 차세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디 의원
지금 답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제가 옛날에 그 19세기 아일랜드하고 영국 관계 공부를 많이 해본 일이 있어요. 그걸 좀 논문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아일랜드계 이민들이 미국에 굶주림 때문에 대량 이민을 가가지고 많이 그 차별 대우도 많이 받았는데 그 출신들이 케네디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아주 그 좋은 진보적인 정책 같은 거를 추진하고 그런 걸 보면은 참 미국이 참 그래도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나라다 하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국계 이민들도 아일랜드 그 이민들처럼 아주 그 미국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우리 저 동포재단이 추진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회의 이걸로 종료합니다. 모두 수고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좌장 발표자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본 세션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